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프라임타임 오세혁입니다.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지독하게 힘들었던 7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게 되는 시장입니다. 사실 조금은 아니죠. 이렇게 급반등이 일어날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간밤에 미국 증시 나스닥이 6거래일 연속 약세를 돌아서면서 반등을 해주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 상승, SK하이닉스 ADR이 18% 상승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확실한 예고편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시작과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현재 코스피는 15%대, 코스닥은 8%대 강한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준의 상승률 정도가 장 막판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일일 코스피 최고 상승률 지난 2008년 10월 있었던 11.95%의 기록을 넘게 됩니다. 하지만 기록을 세우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지의 여부일 텐데요. 일단 오늘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오후장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증시 프라임타임 오늘 주요 내용 먼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상위 1%는 지금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을까요? 오늘 코스피가 600여 종목, 코스닥이 1,400여 종목 상승 중인 가운데 어제만 14% 하락했던 삼성전기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50% 하락했던 LS일렉트릭은 1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판 대장주, 전력기기 대장주의 흐름, 소재민아이, 소재민 대표의 분석 함께 해보시죠. 오늘 프라이미트픽 시간에는 실적 기반 AI 클라우드 고속 성장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20%, 25%대 강한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로 마무리되는 7월을 뒤로하고 8월부터는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직격 프라임 시간에 확인해 보시죠. 오늘 대체로 대부분의 섹터 상승 중입니다만 2차 전지의 상승이 강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실적을 통해서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는데요. K배터리의 실적 기반 상승 여력에 대해서 프라임 뒷북 시간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증시 프라임타임 딜사이드 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거래일 31일입니다. 증시 프라임타임 지금 출발합니다. 네,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국내 증시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16%라는 급등세 연출을 해주고 있죠. 이런 와중에 고수들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을까요? 10시의 남자 소재민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우, 오늘장 정말 대단합니다. 또 대표님께서는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그래도 좀 의미가 있죠.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맨날 올라가도 막 의미 없다 했는데 어제는 제가 의미 있는 거 하나 딱 있다라고 했는데 뭔지 기억하시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00불 위로 올라갔다? 그쵸.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며칠 전부터 이제 글로도 많이 남겨드렸던 내용인데 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할 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움직임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400불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AI에 대한 약간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포인트 보라고 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모습 보였지만 제가 거의 한 달 반, 두 달 만에 그건 의미 있다. 맨날 다 의미 없다라고 하다가. 근데 이제 그게 충족되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뉴스 봤을 때 딱 그 얘기 가지고 시장 올리는 거 보셨을 거예요. 어제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딱 지금 시장 보면은 오늘 왜 올라요? 라고 하면
최태원 회장이 네. 하이닉스 사서 이래서 오르면 솔직히 진짜 우리나라 국장 문 닫아야 돼요. 그쵸, 그런 이 정도 것 오를 건 아니죠. 때문이라고 네. 볼 수는 없어요. 결국 단기의 낙폭이 컸던 것도 한몫했지만 결국 시장이 두려웠던 부분들이 그런 거였잖아요. AI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돈을 버는 게 맞을까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부분을 해소해 줬거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해소해 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AI 투자를 그러니까 막 데이터 센터 짓고 막 반도체 사서 하는 그렇게 해서 AI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네. 메타, 구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총 4가지거든요. 결국 이 시장 지수가 이 시장이 판단하는 거 이 4명을 보고 있어요. 니들이 지금 돈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돈이 나오니? 라는 건데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이 나왔는데 심지어 투자금을 올린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장이 또 기겁했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실망감을 줬어요. 그럼 따지고 보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 제외 그러니까 이 2개는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고 있고 2개는 아직까지 불안감을 요소를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만 잘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부터는 AI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키워드라도 던져졌다라는 게 어제 약간 불씨가 됐던 거고 네. 그리고 사실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제가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을 때 90불만 안 넘어가면 사실 뭐 문제 없다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될 게 국제유가 이제 빠지니까 괜찮나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네. 국제유가가 74불 정도 아래로는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국제유가 빠지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야 이런 기대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아직 국제유가 74불 밑으로 내려간 거 아니죠? 아예 멀었죠. 그렇죠. 네.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를 본다라고 해도 나스닥 지금 어제 나스닥 반등 나온 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제 나스닥 진짜 기분 좋게 반등 나왔다라고 네. 생각을 해도 나스닥도 그냥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죠. 차트 보시면 그냥 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26,000 여기서 이 당시 이거 못 뚫고 내려가면 네. 추세선 하단인 121선 만난다라고 했고요. 121선 만나서 반등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스닥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상승이 나온 건가요, 어제?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요. 그냥 어제 기술적 반등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직 나스닥이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라고 말하려면 나스닥이 한 26,200포인트 정도 위로는 올라가줘야 나스닥이 하락 추세를 벗어났으니 뭔가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죠. 네. 그리고 엔비디아 제가 210불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봐도 엔비디아 지금 보시면 아직 하락 추세죠. 그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여전히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를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실적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추세 전환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AI 산업 이슈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로는. 걔는 AI 투자해도 괜찮니라는 투심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AI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단매 시장 나오고 좋은 종목들 뭐 다시 살아나고 오늘은 뭐 반도체 움직이고 내일은 뭐 2차 전지 움직이고 다음 날은 뭐 로봇 움직이고 이런 순환매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우리가 매매하기 좋은 그런 시장 같은 경우는 최소한 엔비디아가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야 엔비디아 쪽에서 이슈가 만들어지거나 테슬라 쪽에서 이슈가 만들어져야 이제 그런 산업 이슈들이 시장에 깔리면서 본격적인 순환매가 나오고 네. 수급 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엔비디아 뭐 혹시 뭐 오늘 어제 추세선 상단 돌파했나요? 아니요. 못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것도 하락 추세 하단에서 중산단까지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어제 미증시가 강하게 반도체 섹터가 반등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미증시에서 그렇게 반등이 나와도 추세를 바꾼 놈은 단 하나도 네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은 솔직히 이번 주에 한 20% 빠졌거든요, 시장 지수. 인간적으로 이렇게 빠질 일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되돌려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 어제도 제가 말했어요. 추세선 하단에서 추세선 상단. 이거 네네. 어제 캡처해 놓은 거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24만 5천 원, 24만 원에서 25만 원 부근이 추세선 상단이라 그랬고 지금 그 자리 온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그 약간 기대 포인트가 이건 거죠. 삼성전자가 추세선 상단 위를 돌파했다. 안착하고. 근데 이제 돌파한 거랑 안착한 거랑은 얘기가 다르죠. 네. 그냥 순간적으로 콩 찍고 밀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돌파하는데 성공은 했어요. 한 24만 5천 원, 25만 원이니까. 그럼 이 자리를 최소한 다음 주 한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삼성전자가 지켜준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바닥이 잡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게 V자 반등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여기가 또 박스권 상단이 돼가지고 뭐 이 박스권 상단 뭐 요런 느낌의 박스권을 만들지 좀 더 박스권 상단이 높아질지 V자 반등일지 이건 모르지만 네. 어쨌든 다음 주 한 화요일 정도까지 해서 삼성전자가 한 24만 5천 원, 25만 원 요 라인을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겁니다. 일단 오늘 이거 되게 긍정적인 포인트인 거죠. 네. 삼성전자가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그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 하락 추세 못 벗어났어요. 지금 추세는 상단이에요. 그럼 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부 파는 자리예요, 여기가.
여기 뚫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뚫고 올라갈 수도 있죠. 뚫고 올라가면 그때 다시 사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엄청나게 잘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추세선 상단을 안 찾겠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을 때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크거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일부 비중 줄여놓고 하는 게 맞는 거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쩌다 보니까 종목 얘기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주가 사이에 빈 공간 객자리는 메꾼다 했죠. 어차피 6,500까지는 가는 거였어요. 이거 개파락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자리 지금 메꾸는 상승 나온 거고 지금 그러면 코스피는 하락 추세를 벗어났니? 그럼 못 벗어났는데요. 얘 지금 추세선 상단이에요. 추세선 하단까지 하루 이틀 만에 가고 추세선 하단에서 추세선 상단까지 하루 만에 온 거예요. 약간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막대 먹은 변동폰이죠. 그러니까 추세선 상단 하단의 간격이 뭐 한 3% 5% 정도면은 뭐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위아래 간격이 거의 15% 20% 가까이가 되는데 그거를 이거래일 만에 하단으로 내리꼽고 오늘 또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추세선 상단을 돌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되게 좋아 보이는데 지금 이제 더 갈 것 같은데 느낌 왔어. 샀어요. 샀는데 여기 추세선 상단 돌파 못하면 어디 간다? 다시 저점 갱신하러 가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 추세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네. 추세선 하단에서 사서 추세선 상단에서 팔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추세선 하단은 이미 전저점을 갱신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가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못 사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락 추세에서 잘못하는 게 뭐냐면 하락 추세선 상단에서 사요. 이런 데서. 왜냐면 이 추세선을 벗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더 갈 것 같아서. 근데 벗어날 것 같아서 사는 거예요. 벗어날 것 같아서 사면 저점을 갱신하면서 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벗어난 거 아니죠. 벗어날 것 같은데예요. 그러면 하락 추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대 예측으로 왠지 이번엔 벗어날 것 같아. 그니까 사야지가 아니라 벗어난 거 보고 사는 게 맞아요. 그리고 벗어나기 전까지는 아직은 하락 추세 안쪽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선 여러분들이 종목들 많이 올라오네. 나 갔더니 현금 하나도 없었는데 조금 팔아야겠다. 오히려 약간의 현금을 만들어 놨는 게 오히려 교과서적인 대응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가면 배 아프죠. 화나죠. 네. 아씨 어제 괜히 팔았네. 제 말 듣고 내가 진짜 금요일 날 제 방송만 안 봤어도 내가 안 팔았다. 차라리 욕을 하고 그 네. 시점에서 다시 사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락 추세에서 중요한 건 저점을 잡고 예측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락 추세를 바꾼 다음에 접근한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땐 일단 코스피 지수가 한 6,750에서 6,800 정도 선. 여기 정도 위로 코스피가 올라오면 그때는 바닥 잡힌 거고 그때는 빠지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 회복하는 거 보고 비싸게 사세요. 그게 사실 지금 시장에서 맞는 전략이기 때문에 하락할 때마다 하락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저점 매수의 찬스.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모아가세요.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돈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얘기가 아마 코스피 9,000 깨지고 한 8,500선부터 하락할 이유가 없으니까 저점 매수의 찬스 이런 분할 매수 얘기 나왔을 텐데 네. 지금까지 분할 매수 했으면 돼요. 근데 과연 지금까지 분할 매수를 하고 있을까요? 못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원이 무한이면 사실 하락 추세든 뭐든 떨어질 때마다 괜찮은 종목은 사서 모으면 돼요. 네.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 떨어질 때마다 그냥 사서 모으면 됩니다. 돈이 무한이면. 근데 여러분들 돈이 무한이 아니고 한정된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횡보라던가 상승 추세에서는 바닥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바닥을 잡거나 저점 매수 이런 말을 해도 괜찮지만 하락 추세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우하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점을 잡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시점을 노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아직 코스피 하락 추세선 상단 돌파 못했어요. 다음 주에 한 6,700 정도 선 위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추세가 잡힌 거죠. 그럼 그 시점을 기준으로 밀렸을 때는 어디까지 밀릴지 어디까지 갈지 그때부터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사실 최근에 그렇게 두드럽했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계좌 나아지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속성을 가진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 오늘은 다 추세선 상단까지 붙어줬으니까 네. 이게 오늘 종가까지 쭉 이어진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한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제가 말한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하락 추세를 벗어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추가 매수라든지 시장 참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오늘 급등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하락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 좀 돌파한 뒤에 안착하는지 여부를 좀 봐라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